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이 이거 앞에 가 있네. 반원위에 몇 개의 점이 있어? 10개의 점이 있대.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직선을 만들면 겹치는 게 생긴다. 어디에서? 이 아래에서 겹치는 게 생길 거야. 직선이 한 개만 나온다. 10C인데 거기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그 모든 직선이 사실은 52개니까 532. 10개가 아니라 1개다. 근데 빼버렸지? 1개도 안 남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 모으는데 이게 직선이야. 선분은 10C2개지. 삼각형은 아까 했어요. 원위의 점이면 10C3개가 나올 건데, 그쵸? 그래서 5개 점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지만 사실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삼각형이 안 돼버린다. 너무 쉽죠? 이미 개념할 때 했던 겁니다. 대각선 개수도 되게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각선 개수를 N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n-3 곱하기 n 나누기 2로 배웠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공식이 우리가 했던 조합이야. 우선 점을 하나 선택해. 첫 번째 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야? n가지죠. 그 다음에 점이랑 이으면 대각선이 되는데 대각선이 되는 점이 있고 대각선이 안 되는 점이 있거든. 누가 대각선이 안 되냐? 얘네는 대각선이 안 돼. 그래 안 그래? 점이 몇 개 남아? n-3개가 남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이은 거랑 여기랑 이렇게 이은 게 다른 걸로 생각하잖아. 곱하기를 했으니까 자리 정해준 거니까. 근데 사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니까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니?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NC 2개 하면은 여기 8개의 점을 가지고 이은 거죠. 그럼 거기에는 대각선도 있고 모서리도 있거든요. 모서리가 몇 개 있을까요? n개 있습니다. 이해가요? 이거 해보면 똑같아. 이거죠? n으로 묶어줘봐. n으로 묶으면 2분의 n 빼기 1 빼기 1이지. n 곱하기 2분의 n-3 아니에요? 똑같네 안 똑같네? 똑같잖아. 이해가니? 5개 하고 세로가 5개, 가로가 4개가 있네. 평산을 만들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가로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세로 바뀌었나? 어쨌든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끝나네요. 쉽죠? 여기서 똑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배웠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할과 분배인데 분할하고 분배인데 조금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거야. 분배는 나누어서 이름까지 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누기만 하는 거하고 나누어서 이름 정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9명을 나누고 있단 말이야. 지금 9명을 2명, 3명, 4명으로 나눈단 말이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을 우리가 보통 모둠이라고도 많이 하거든. 모둠과 동아리는 좀 달라. 모둠은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2개, 3개, 4개로 나눠놓나, 3개, 2개, 4개로 나눠놓나, 안에 이 3개 안에 들어있는 애랑 2개 안에 들어있는 애랑 4개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으면 얘네들은 한 가지, 2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꽃 9송이가 있는데 이런 꽃병하고 요런 꽃병하고 요런 꽃병에다 나눠서 하는데 꽃병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돼? 자리를 정해줘야 되지. 그 모둠들은. 이게 분배. 분할과 분배 구별이 되겠어? 분할 나누기 분배 나누어서 자리 정하기까지 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럼 난 9명 중에 2명을 데려올 거야. 2명을 갖고 오겠지? 2명 사이에는 구별이 안 가죠? 9시이겠지. 그럼 몇 명 남죠? 7명 남죠? 7명 중에도 3명을 뽑아와. 그럼 몇 명 남죠? 4명 중에 나머지 4명을 다 가져오면 이건 분할이야. 그래서 이 세 모둠이 있잖아. 세 모둠을 1호차, 2호차, 3호차에 태울 거야. 얘네들 모둠을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르니까 각각 다 구별이 가요, 안 가요? 가겠죠?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를 하고 요 세 모둠의 자리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패까지가 되겠지. 이해하겠니? 자, 6명이 있어. 6명을 2명의 모둠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6C2, 4C2, 2C2가 되는데 사실 이건 곱하기를 해놨으니까 이게 자리를 정한 거거든. A, B 학생하고 C, D 학생하고 E, F 학생이 놓은 거랑 A, B 학생, E, F 학생, C, D 학생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모둠이 자리 바꾼 거가 다 다르게 생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둠들끼리 구별은 가는데 얘들의 자리는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생 거지. 이 모둠끼리 자리 정한 것까지 나눠줘야 돼. 이게 분할. 그래야 서로 구별 안 가고, 그렇지? 그냥 나눠놓기만 한 게 되는 거야. 그럼 분배는 분할하고 나서 분배를 하는 거란 말이야. 6C2, 4C2, 2C 곱하기 3팩분의 1 하면 분할이고 이거 3개의 모둠을 세 자리에 정해주는 거니까 3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나눈다고 했으니까 분할일까 분배일까? 분할이고 인원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죠. 그러면 얘네도 다른 거란 말이야. 9C2, 7C3, 4C4 하면 끝나요. 끝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은 인원수가 같죠? 그러니까 9C2, 7C2, 5C5 해놓고 얘네 둘끼리 자리 바꾸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거든? 근데 곱하기 했으니까 다르다고 했으니까 200분의 1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됐어? 인원수가 2개가 똑같으면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를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니까 나눠줘야 돼. 얘네는 3개가 인원수가 같지? 그래 안 그래? 나누기 300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9C3, 6C3, 3C3 해놓고 이 3개가 서로 다 같잖아. 인원수가 안에 있는 구성원은 다르니까 다른 모둠들이지만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누기 300, 1을 이게 분할이야. 명칭이 왜 중요하냐? 패턴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했지가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라야 돼. 아까
지우가 외워야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다는 건 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자. 10번. 10명을 3명의 3개 조로 나누는데 조에 이름이 없죠? 그럼 분할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치면 10C3, 7C3, 4C4하고 2팩 분의 1을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조건을 붙여버렸어. 어떤 조건을 붙여버렸죠? 특정한 3명이 같은 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나눠 생각을 해봐야 돼. 이 3명이 3명짜리 조에 들어가는 거랑 4명짜리 조에 들어가는 게 달라져. 3명짜리 조면 한 조로 끝났어 이미. 이 3명은. 몇 명 남아있지? 7명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2표분의 1을 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조를 나누는 건 뭐야? 7명을 몇 명으로? 3명? 4명으로 나누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 특정한 인원이 뭐 조합할 때 마찬가지야. 그쵸? 여학생 몇 명 있고 남학생 몇 명 있는데 그치? 그 중에서 뭐 여학생 몇 명, 남학생 몇 명 뽑는다 라고 했을 때도 그때에도 마찬가지야. 특정한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뽑힌다 안 뽑힌다 하면 걔네들은 제외되는 거란 말이지. 뽑힌다고 하면 뽑히는 인원수에도 제외고 뽑히는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안 뽑힌다고 하면 뽑힐 수 있는 후보에서 제외하고 뽑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미 3명은 들어가 있잖아. 나머지 7명을 나누는 것뿐이야. 7C3 4C4 하면 끝나버려. 여기 나누기 입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4명짜리 조에 들어갔다는 건 10명이 아니라 결국 몇 명이 되는 거야? 7명을 몇 명으로 3명, 1명으로 나눠주는 거야. 저게 특정한 3명이 같은 조에 편성된다는 게 3명짜리 조에만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 4명짜리 조에도 셋이 같이 갈 수도 있거든. 이걸 알아야 돼. 한글이 좀 어렵지. 이해가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7C3, 4C3, 1C1하고 이거 두 개 똑같지? 곱하기 몇 팩분의 1? 그래서 조로 분할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인원수가 같은 조가 있나 없나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거기서 이렇게 특정 조건이 붙으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전화만 또 이제 찍어 놓을래요? 이거 찍어 놔야 되지 않나? 잠깐만 뒤에 써줄게. 자, 대진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결승전을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결승전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그럼 결승전을 기준으로 다 넣어.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그럼 몇 명으로 나눈 거야? 2명, 2팀, 4팀으로 나누는 거지.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6C, 4C, 해야 되겠니? 이해가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또 나눠. 여기를 몇 명으로 나누는 거지? 2명, 2명이니까 여기에 4C2, 2C2 하고 두 개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2팩을 해줍니다. 이해가겠어? 부정수이고 막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대진표가 있는데 그럼 결승전 기준으로 A, B 그룹 하면 몇 팀 몇 팀으로 나누는 거야? 3팀, 4팀으로 나눠줘.
7C3 4C4고 인원수가 다르니까 냅두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다시 세 팀을 몇 팀으로? 한 팀, 두 팀으로? 이해가겠니? 이렇게 나누는 거 몇 가지? 3C1 2C 세 팀 중에 하나만 뽑아주면 나머지 두 팀 당연히 일로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계산은 똑같죠. 지금 이거 어차피 1이 NC의 1이잖아. 이해가겠습니까? 자 여기는요. 네 팀을 몇 팀으로? 두 팀으로 나누니까 곱하기 4C 2C고 2팩 분의 1 알았겠니? 지우 알겠니? 정의수. 자 꽃도 똑같아요. 자 여섯성이가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 서로 다른이 붙었죠? 서로 다른이 없이 그냥 여섯성이 꼬시면 한 가지인 거죠. 이해가겠니? 그래서 문제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여섯성의 꽃을 세 명한테 선물하는 경우의 수. 다만 한 개 이상은 받음.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그러면 우선 한 명한테 몰아줘 제일. 그럼 몇 송이 줄 수 있죠? 네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를 주죠. 그 다음에 세 송이, 두 송이, 한 송이. 그죠? 그 다음에 두 송이, 두 송이, 두 송이겠지? 이해가겠습니까? 서로 다른이 없으니까 이 꽃끼리 구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렇게 우선 나눴어. 이게 분할 끝이야. 분할하면 이거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답이야. 꽃을 나누는 거야. 서로 다른 꽃이 아니라 그냥 꽃이면 분할한다는 거지. 이해가겠어? 근데 여기는 이걸 세 명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네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누구만 구별가? 네 송이짜리만 구별가지. 네 송이를 누구한테 줄 거야? 세 명 중한테 한 명한테 줄 거야. 세 가지 모으기. 이거 분배가 되는 거. 사람한테 선물하기 때문에 이거 분배입니다. 분할 아니에요. 이해가겠습니까? 서로 다른 꽃병이랑 똑같은 거잖아. 알아듣겠니? 얘네 준 구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얘네는 다 다르죠? 3팩까지 방법이 있겠어요? 이해가겠습니까? 얘네들은 다 똑같죠? 한 가지밖에 없겠니? 서로한테 나눠주는 게. 그런데 여기는 서로 다른 꽃 6송이잖아. 우선 뭘 해줘야 돼? 분할을 해줘야겠지. 6C1 5C2 3C3 해놓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분할 끝났고 분배는 어떻게 돼? 3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 3팩 서로 다른 거. 자 여기는 6C1 5C1 4C4하고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2팩 분의 1을 해주고 이걸 누구한테 나눠줘? 서로 다른 3명한테 3개의 꽃 무덤이 있는데 이걸 3개의 꽃병에 또는 3명한테 서로 다른 3개의 상자한테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는 6C2 4C2 2C2 곱하기 300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다. 끝. 정리해서 끝났습니다. 실전 연습 문제까지 해놓고요. 한열은 할 게 없어. 정말. 정말 한열은 할 게 없거든. 자, 행렬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완전 수학적인 설명은 좀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표를
나타내는 거야, 수학적인 방법. 성덕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이 있어요. 성덕고 1학년하고 2학년은 남학생하고 여학생으로 나뉘겠죠. 이해가니? 몇 명이지? 1학년이? 318명. 많지가 300. 8명. 진짜 많아. 선생님이 서울에 있다가 광주에 10년 전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세화고등 알지? 유명한 데 자사고 퓨는거 알지? 거기는 그나마 이제 한 학년에 한 150? 160? 학군이 좋아서 200명 가까이 돼. 근데 저기 영등포구에 있는 영신고 이런 데가 있거든. 아까 다녔잖아요. 거기는 1, 2, 3학년 합쳐야 150? 200? 한 고등학교보다. 한 학년에 300명이라는 거야. 우와, 애들이 진짜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서울도 이제 학군이 넘쳐나고 학군이 좋은 데는 애들이 모이니까 인구수가 많긴 한데 어쨌든 되게 많단 말이야. 300명이니까 210명, 112명 이렇게 해보자. 여기까지 알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195명, 여기는 130명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급식을 하는데 남학생들이 많이 먹잖아. 그래 안 그래? 남학생들은 밥을 4,000원어치 먹는다고 쳐. 여학생들 먹는 밥을 만드는데 3,000원이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이해가 있어? 이걸 표로 나타낸 게 행렬이야. 행은 가로줄을 얘기하고 열은 세로줄을 얘기해. 1행, 2행이 되고 1열, 2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1행의 행열이니까 행이 먼저요. A1, 1성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1행, 2열의 성분은 기호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2행 1열의 행이 먼저라고 해서 성분은 이렇게 쓰겠죠. 2행 2열의 성분은 이렇게 써요. 이해하겠니? 그럼 남학생들의 밥값은 어떻게 해야 돼? 남학생들 곱하기 4,000원 해야 되잖아. 그래서 행렬의 곱을 왜 그렇게 하느냐도 사실은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한결아 들어와봐. 행렬한다. 선생님 왜 한결이 부를 생각? 한결이는 경우에서 시험 봤거든 중간에. 첫번에 다 나와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왜 못 막아? 한결아 개념할 거니까 못 막아봐 빨리. 뭐 안 챙겨와도 돼. 못 막아 못 막아. 아 그래도 연필하고 필요할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를 저 표를 수로 표현하는 게 행렬이야. 그 성덕중학교 급식 선생님인데 내가 영양사 선생님인데 예산을 정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남학생들이 훨씬 많이 남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돼지는 아니고 등만 밥 먹고 떠들어가면 배고프죠. 남학생들은 평균 밥 쌀값만 4,000원이 나와 한 끼. 여학생들은 좀 안 먹어.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얘들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의 한 끼당 가격은 3,000원이야. 이해가겠어? 그래서 행렬을 표현할 때 성분을 표현하는 걸 저렇게 얘기했고, 그쵸? 우리가 급식값은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 가격이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남학생들의 저 인원수, 남녀 학생들의 인원수표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 기준의 밥값의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겠니? 그러면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 미안한데 이건 이렇게 쓸게. 남녀 이렇게. 곱하기를 할 건 이렇게 곱할 거야. 이해 가겠니? 아이고 씨, 왜 이러냐 나오네. 그러면 행으로 나눠. 이해가겠어? 그리고 여기는 열로 나눠. 앞에 곱하기 당하는 애는 행으로 나눠요. 이해가겠습니까? 곱하기 하는 애는 열로 나눠요.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래서 행에 몇 개 있어 숫자가? 2개 있죠. 열의 숫자 몇 개 있죠? 열에 2개 있죠. 개수가 맞아야만 곱하기가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행에 숫자 몇 개 있지? 3개 있죠. 뒤쪽에 열은 몇 숫자 몇 개 있죠? 2개 있죠. 곱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학생들한테 얼마 곱하고 싶어? 4,000은. 여학생들한테 얼마 곱하고 싶어? 3,000원을 곱하고 싶죠. 그러면 행렬의 곱셈의 특징이 이거거든. 행의 숫자하고 열의 숫자가 같지. 그럼 행의 첫 번째 놈이랑 열의 첫 번째 놈이랑 곱해. 그 다음에 행의 두 번째 놈과 열의 두 번째 놈을 곱해서 더해. 얘가 곱하기의 값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1학년 급식비죠. 1학년 급식비지. 두 번째 줄은 이렇게 곱해. 그럼 이게 2학년 급식비지.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급식비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많은 걸 표현을 하는데 그 표끼리 곱하기를 해서 그 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그렇게 곱하는 대로 외우면 왜 저지랄을 하지가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장부를 만들고 표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 표의 숫자들과 이 표의 숫자들을 곱하기를 해야 돼. 그때 어떻게 곱해야 되는가를 수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행렬이야. 이해가겠니? 자, 행은 뭐야? 학년이죠. 열은 뭐야? 남자하고 여자지.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열이 뭐야? 남자하고 여자지. 그러니까 행열에서 이 뒤에 행열이 있는데, 그치? 행은 하나고 열이 2개잖아. 그냥 맞아? 행이 몇 개야 이거? 2개지?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나 보려고 거꾸로 뒤집어 얘기했어요. 행이 2개고 열이 하나지? 같은 거에 대한 얘기냐? 여기 행이 남녀지? 여기 열이 뭐지? 남녀의 기준이잖아. 같은 것들인 거지. 같은 순서고. 그럼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 값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걸 수학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게 행렬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를 어떻게 한다? 행과 열로 표현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자, 첫 번째, 행렬의 기호는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행렬 A라고 하고 n 곱하기 m 행렬이라고 했을 때 앞에가 뭐야? 행의 수. 뒤에가 이름 열로 돼 있냐? 열로 돼 있냐?
열로 돼 있나? 네. 열에서야 열. 이게 크기를 나타내. 그러면 니네가 뒤지게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 자, ANM 행렬이 있고 ANM은 N 플러스 M 빼기 2 그리고 N은 1, 2, M은 1, 2, 3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지. 얘는 뭘 소문자로 쓸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행렬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행이 어디까지 있다고? 2행까지. 열은 어디까지 있다고? 그러면 몇 줄? 가로가 두 줄. 행열. 행. 앞에가 행, 뒤에가 열. 이해가겠어? 그럼 세로가 몇 줄? 그럼 여기는 n이 1이고 i도 1인 거지. 그걸 계산하는 식인 거야. 요 자리에 오는 놈은 n도 1이고 i도 1인 n도 1이니까 그치? 얼마야? 0일 거야. 여기까지 해야겠니? 여기는 1이겠지? 1행 2열이니까 얘는 1행 3열이니까 2가 나오니? 얘는 2행 1열이니까 1이 나오니? 얘는 2행 2열이니까 2 나오니? 얘는 2행 3열이니까 3 나오니? 이게 행렬입니다. 이해가겠어요? 자, 그래서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할 때는 곱하기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는 앞에는 뭘로 구별한다? 행렬을? 행과 열의 곱이다 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가 A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면 뒤에 행렬이 A 곱하기 B I 곱하기 J로 할게. I 곱하기 J 행렬이라면 곱하기를 하려면 여기 뒤에 앞에 오는 뭘과 열과 뒤에 오는 열의 개수가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왜? 열이 하나의 행에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걸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여기 있는 행이 하나의 열에 몇 개의 숫자가 있는지 얘기해요. 그게 맞아야 첫 번째 거끼리 곱하고 두 번째 거끼리 곱하고 세 번째 끼리 곱해서 더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행렬의 곱셈의 기본 성질이에요. 이해 가겠습니까? 단위 행렬은 기호는 2라고 쓰는데 1빵 빵이에요. 선생님이 이게 진짜 이게 대략 고등학교 수학에 몇 년 만에 들어왔냐면 15년 만에 들어왔어. 행렬이. 15년인가 10년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이 이제 강남에서 서울에서 반포랑 세하고 애들이랑 한창 수업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행렬이 있었거든. 그때였나 그 전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근데 그때 내용보다 어려운 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좀 더 쉬워. 그러니까 그냥 행렬이 뭔지 소개하고 지금 행렬이 뭔지 소개했지? 곱하기를 내가 먼저 안 나오는데 곱하기를 먼저 한 거는 행렬을 왜 만들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저런 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거든. 지금이야 4개 주제잖아. 그래 안 그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0,000개, 20,000개짜리 행렬을 가지고 곱하기를 해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계산을 실제 엑셀 알지? 엑셀의 행렬이야 얘들아. 거기 숫자 채우는 게 엑셀의 행렬이란 말이야. 그래서 행하고 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곱하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고 그 값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되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서 곱하기를 먼저 설명했을 뿐이야. 행렬은 개념 테스트도 안 만들었어. 만들 게 없어. 왜? 굳이 어렵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어. 이해가겠니? 개념이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볼게. 자, 1번. 다음 행렬의 꼴을 말하세요. 몇 곱하기 몇,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를 말하세요. 이런 얘기거든. 이해가겠니? 1번. 몇 행 몇 렬이죠? 이걸 되게 착각한다. 2대 2요. 2행 1렬이야, 1행 2렬이야. 2대 2요. 자, 가로가 행이야, 열이야? 행. 행이니까 2행이고 열은 하나죠. 이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 이해가겠니? 가로가 몇 개? 2개. 세로가 2개. 2 곱하기 2 1이 되겠지? 가로가 몇 개? 세로가 야,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뭐 할 게 있겠니 얘들아. 가로가 몇 개? 세로가 3 곱하기 3. 그래서 가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애들은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 이 못돼 처먹은 년 같은 이라고 다 안다고 네가 지금 건방에 하늘을 찔러가지고 행렬에서 한 개만 설명하면 아주 그냥 원장님한테 이른다. 자, 3번. 야, 이거 성분 말하래. 이게 고등학교 1학년한테 낼 문제냐고. 중학교 1학년도 할 거 아니야. 이게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앞에가 행열이잖아. 앞에가 뭐야? 뒤에가.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진짜 비기신 바보 청취야. 그럼 이건 두 번째 행. 몇 번째 열? 이걸 이렇게도 순서상으로 하면 2, 1 성분이라고 얘기한 것을 기호로 아래 첨자로 이렇게도 썼단 말이야. A21이 아니라 분명히 기호 나중에 물어봤을 것 같지. 선생님 이거 A21이 뭐죠? A21이 아닙니다. 2행 1년 성분이죠. 2행의 1년 성분이니까 얼마나 이걸 선생님이 뭘 가르치냐고. 틀리면 쪽팔리겠지. 네. 여기는 진짜 개꿀. 틀리면 안 돼. 뭘? 자, 이것도 너무 직관적이야. 미쳐버리겠어. 두 개 행렬이 같대. 야, 같아야 되면 어찌하겠어. 눈이 있으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얼마야? 1이겠지. x가 얼마고? 아니 이게 미치겠다는 거지. 뭐라는 말이냐.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기에 2차 넣어놓고 3차 넣어놓으면 돼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아야 됩니다. 끝났네요. 그죠? 개념 테스트 만들게 되면 또 수학 문제 끝.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끝난다니까.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복소수 배웠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정해야지? 뭔가를 정해야지. 이런 저 잡고 뜻도 안 본다. 복소수로 항상 왜 복소수를 예를 들냐면 니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해.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해? 상등을 정의해. 같음을 정의해. 그 다음에 뭐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정의해. 지금 행렬 봐라. 행렬 정의했지. 그 두 번째 뭐였어? 서로 행렬이 같다라는 걸 정의했지. 그럼 이제 덧셈, 뺄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행렬의 덧셈, 뺄셈은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만 더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느낌이 오지. 복소수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그렇지? 빼기 하면 실수 부분끼리 빼고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뺐죠. 행렬도 똑같단 말이야. 크기가 같은 두 행렬을 더했어. 또는 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의 IJ 성분과 B의 IJ 성분을 더하거나 뺀 놈들이 각각의 새로운 행렬의 IJ 성분이 되는 거야. 지금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러면 이거를 더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 거 그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는 실제로 그 행렬은 어떻게 돼? 9, 10, 5, 10 아니야? 2 더하기 8이니까 A 빼기 B 행렬은 어떻게 나오겠니? 1, 마4, 3, 마6 나오지 않겠어? 덧셈 뺄셈을 틀리는 사람들은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실수배. 자 2배의 A성 행렬이란 건 기호상으로 생각하면 문자의 계산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A 더하기 A. 그럼 나는 이걸 2번 더할 거 아니니? 그러면 얘는 5는 5랑 더해지고 3은 3이랑 더해지고 4는 4랑 더해지고 2는 2랑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10, 6, 8, 2인데 그치? 그럼 2배에 이렇게도 쓰거든. 이름으로 안 쓰고 기호로 안 쓰고 실제로 행렬을 썼을 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0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분배되는 거지. 어디에다? 성분들에 각각. 이게 행렬의 실수배입니다. 이해가 됐어?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래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특이한 성질이 뭐냐? 덧셈은 교환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결합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뺄셈은 성립할까 안 할까? 뺄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교환도 성립하지 않죠. A 빼기 B 행렬하고 B 빼기 A 행렬은 같아 달라? 다르니까. 어차피 같은 성분끼리의 뺄셈이니까 덧셈입니다. 그럼 결합도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이해가니? 여기까지가 덧셈 뺄셈과 실수배였어요. 자, 영행렬 볼게. 이게 사실은 옛날 선배들은 진짜 니네가 배우는 걸 2배 정도 배웠는데 세부 내용으로 가면 제목은 똑같은데 항등원 역원인데 역수 기억나죠? 역수 뭐죠? 곱하기 하기 전으로 고쳐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곱하기에서 곱해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애 뭐지 이거? 1이지. 덧셈에서는 아무리 더해도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 이거 뭐지? 0이지. 그러니까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야. 행렬 A하고 어떤 행렬 X를 더했더니 A 행렬이 나오는 이런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0이 아니라 5야 5. 영행렬. 5라고 안 하면 영행렬이라고 읽어요. 영행렬이 기호로 이렇게 엄청 대문자처럼 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영행렬은 특징이 뭐냐? 약간 뭐라고 하지? 나 때는 카멜레온이라고 했고 뭐야? 크기가 없어. 요 놈을 맞춰서 그냥 정하면 돼. 얘가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1 행렬 1 곱하기 2 행렬 1 곱하기 2 행렬이지? 그러면 이거의 영행렬도 1 곱하기 2 행렬. 이해가 됐어? X는 이해가겠니? 자 A가 2 곱하기 3행렬이에요. A 더하기 X가 A가 되는 행렬 X는 그러면 똑같이 2 곱하기 3행렬이 돼. 이해가겠습니까? 이해가요? 자 덧셈 뺄셈까지 새로 정했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행렬에서 나눗셈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역행렬 역수 같은 애가 있거든? 뭐 역수에 곱하면 나누기 한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역행렬까지 했었어 옛날 선배들은. 근데 니는 역행렬이 빠졌단 말이야.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자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건 너무 쉬웠어. 더하기 빼기는 선생님이 안 해도 되겠죠. 이건 뭐 다만 식으로 쓸 때 이건 더하는 거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건데 그치? 요 놈은 A 곱하기 X가
비행렬이 돼야 돼? 그냥 안 그냥? 그럼 우리는 기호로 썼잖아 지금 식이 아니라. 근데 얘는 문자의 계산과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행렬에서도 계승합니다. 그래서 이항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합니다. 기호상. 그리고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하겠니? 야, 너 행렬 x를 구하고 싶어?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식으로 쓰면 이거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올 거야. 왜? 좋지 않으라? 행렬의 곱셈, 실수배도 실수배까지 아까 설명했죠, 그죠? 기호로 쓰고 식으로 쓰고 완전히 정리한 거. 의미는 이해 갔으니까 실수배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b는 식으로 써주려겠지, 서술형에 나오면. 여기는 여기서 바로 식으로 쓰지 않고 최대한 정리해놓고 행렬 자체를 써서 서술형에서. 왜냐면 2배에 2에 1, 1, 마3, 2 더 빼기 3에 3, 1, 2, 마이너 5 이렇게 해서 여기 중괄호 해도 되긴 하는데 돼요. 해도 됩니다. 더럽잖아. 헷갈려. 그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맞겠죠. 여기도 여기다가 이 상태에다가 A, B를 대입하는 사람은 없겠지? 니네 고개 끄덕끄덕하고 저렇게 넣겠어요 설마 했지만 다항식의 연산에 있었잖아. 맨 앞에. 그지? 그때 그냥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여기 자리에도 좀 앉아 있었어. 그냥 대입한 사람들. 내가 그래서 그걸 왜 대입하냐 정리하고 대입해야지라고 했던 기억이 나지 본인들. 그죠? 알아들어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성실하게 하세요. 자, 여기가 말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해봤자 이건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할래? 그냥 연방할 거지. 기호로도 연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왜? 미지수가 지금 x, y 거잖아. a, b는 상수인 거잖아. 그냥 필요해야 되겠죠. 너무 쉬워요. 곱하기도 뭐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5번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곱하기를 왜 안 하냐면 그래도 내가 행렬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잖아. 반복수학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x에 1, 2 더하기 y에 y 3인 거고, 그쵸? 이해가겠니? 그래서 더 식으로 정리하면 2x, x 이거 중간 과정을 써야 되나 싶지만 마이너스 2y 3y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y 2x 플러스 3y라는 이런 행렬이고 이게 얼마야? 7, 0이 행분이라고 이겠죠. 그러면 얘가 7인 거고 얘가 빵인 거니까 소문자 x 소문자 y가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자, 행렬의 이름은 뭘로 쓴다? 항상 대문자로 쓴다. 영행렬도 크게 쓴다. 미지수 행렬은 x, y 대문자로 쓴다. 알겠습니까? 우리 대문자 x, 대문자 y 거의 안 썼잖아요 수학에서. 취향할 때나 가끔 썼는데 근데 보통 a, b로 했죠 x, y가. 왜? 니네도 글씨에다가 헷갈리거든 곱하기라고 했어. 헷갈리는 일을 안 만들어야지. 뭐 자기 글씨에 자기가 속은 게 한두 번인가? 아니잖아. 뭐 서로 쳐다보고 지랄이요. 마찬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바로 다음 주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갑자기 플러스로 변하고 아니야? 그렇게 해서 까먹으면 수가 몇 점들이야. 정찰 권한 얘기지. 여기까지 하고 행렬의 곱셈하면 내일 끝나요. 행렬의 곱셈은 내일 할게. 내일 몇 시? 내일 몇 시? 뭐 물어볼 거 있어? 녹화 꺼주고 질문 잠깐 받아줄게요. 자, 들어가.